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세계 각국이 사실상 이제 긴축 정책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역대급 고용 한파도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점점 채용을 줄이고 희망 퇴직을 받는 등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시장 상황부터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희망 퇴직, 경기 침체 우려에 결국 이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권도 감원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익을 거두기는 했으나 네. 이 은행들조차도 이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올해 5대 시중 은행에서만 약 2,400명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은행은 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 올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9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은행권에서 시작된 이 희망퇴직 칼바람, 다른 업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전 소비가 다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는 벌써 올해에만 3번째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하이마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장기 근속자는 물론이고 2030 젊은 층까지 구조조정 한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해당 직원만 1,3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롯데 면세점 역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이야기니까 올해는 이렇게 칼바람이 불었어도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경기 후행 지표, 그러니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 지표로 이제 고용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경기 불황은 곧 고용의 한파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내년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업종은 이제 줄 폐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인력이 이제 결국 대규모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고용 시장 전체가 이제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칼바람이 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규모도 업종도 따지지 않고 감원 바람이 더 매서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투자금을 많이 이제 모았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2천억 원 투자를 받은 교육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투자한 물류 스타트업 등 그 최근 구조조정과 이제 권고 사직을 통해서 인력을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지난달에 4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곳 중에 6곳은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다. 이런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세계 경기 불황으로 내년도 투자 규모가 이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들은 내년도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특히 이제 유통기업들이 바라보는 그 경우가 이제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내년도 경기 전망은 물론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유통산업 전망을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은 이제 내년 소매 시장이 올해에 대비해서 1.8% 정도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이제 일부 있기는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고물가, 고금리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 전망을 담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보면 내년을 넘어서 2024년 2분기까지도 경기가 수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유통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곧 이제 설이잖아요. 네. 설 연휴는 사실 유통가의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효과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 설 대목에는 기대를 해볼 지점도 있겠죠. 네. 그때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업체들은 내년을 대비해서 이미 비용 감축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설 선물 세트를 찾는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내년에는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짠물 경영에 나선다. 이제 이런 방침인 거죠. 네. 당장 이제 정규직이 나간 자리에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내년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다 못해 더 졸라맨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용 시장의 한파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겠네요. 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 채용 플랫폼 연구소에서 내놓은 어떤 결과를 보면 기업 39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의 36.7%가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거나 채용 자체를 중단할 것이다. 이제 이런 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채용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는 응답이 대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도 더 높아서 대기업 중심의 신규 채용 축소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다른 조사도 이제 비슷한 결과인데요. 올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한 10.3% 정도에 그쳤고 채용 계획보다 적게 뽑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희망적인 곳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곳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일 수 있죠. 그 분야는 이제 조선과 항공업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반가운 건데요. 소식이네요. 예, 그나마 다행이죠. 네. 대한항공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중단했던 일반직 사원 공개 채용을 3년 만에 재개를 했고요.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대한항공이 일반직 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말 마지막으로 채용하는 신입사원들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서야 결국 정식 입사를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올해의 채용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제 대기업마저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 그만큼 이제 경제는 좀 어려운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생계를 꾸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가정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는 그런 가장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 통계가 나온 거죠. 네,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이 투잡, 쓰리잡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월급만으로는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네. 전체 부업자 수가 1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구주 부업자 수만 10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부업자의 67%인 36만 8천 명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건데요. 부업을 선택하는 가장은 5년 만에 41%가 증가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깎인 가장들이 대거 본인의 직장 외에도 또 다른 부업 이런 전선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서 생기는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게 이제 급선무다. 이런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나이별로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부업자 수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계비 부담을 좀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 이게 여러모로 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양질 모든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날씨보다 더 추운 곳이 바로 고용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감원이 불경기를 낳고 이에 따른 사업 부진이 다시 감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